안녕하세요, 이소소입니다. 올해는 정말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 2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책 여름의 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으로 백수린 작가님의 다정한 매일매일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작가님의 소설집 여름의 빌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빌라는 총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백수린 작가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쓸쓸함과 먹먹함이 마음 깊이 와닿는 책입니다. 그날 언니와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와 주고받는 말들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세계를 넓혀가는 동안 때로는 행복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의 궤적의 결말은 실적이어서 더 먹먹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망설이던 사이 캄보디아 소년 앞에 섰던 레오니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자신의 발로 레오니와 소년 사이에 그어진 선을 지우는 게 아니겠어요? 레오니는 돌멩이 끝으로 소년의 뒤쪽에 새로운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새 친구가 왔으니 원숭이님이 더 좋아하겠지 하고 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요, 베레나,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기억이 소멸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리라고 한다면 나는 폐허 위에 끝까지 살아남아 창공을 향해 푸르게 뻗어나가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딸이 낳은 그 어린 딸이 내게 그렇게 말한 후 환하게 웃는 장면이요. 미국에서 만난 외국인 부부와의 문화적 차이, 그로 인해 빚어진 갈등과 그들의 손녀를 통해 건네는 따뜻하고 환한 웃음까지. 여름의 빌라에는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야깃거리와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자신이 속한 세계 내에서 서서히 굳어져가는 생각과 가치들은 때때로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당신,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틈에 천진하게 웃으며 자신과 소년 사이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 뒤쪽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았던 그 황홀하도록 달콤한 맛. 그 기억에 대해서도 브리니에 씨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낯선 섬에 홀로 표착한 것 같았던 할머니의 일생이나 하루가 너무 길 때마다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신에게 간구하지만 막상 죽음 이유를 상상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듯.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습게도 느닷없이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 그리고 할머니는 일어나서 브리니에 씨와 함께 탑 위에 각설탕 하나를 더 쌓았다. 하나를 더, 또 하나를 더. 그러다 탑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각설탕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할머니와 브리니에 씨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노년의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떠올려 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브리니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타인과의 만남은 여전히 설레고 아름답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몸은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 두 번째 소설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작가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인데요. 바깥은 여름에는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어떤 시간을 영영 잃어버린 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입동이라는 작품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젊은 부부가 아들에 대해 그리워하고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린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말을 안 해도 외롭고 말을 하면 더 외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자기 삶의 대부분을 온통 말을 그리워하는 데 썼다. 침묵의 미래는 소수언어 박물관에서 마지막 남은 화자들에 대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픔.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못해 외로운 날들과 말을 함으로써 점점 더 외로워지는 날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 앞에 놓인 말들과 마주하자니 그날 그곳에서 제자를 발견했을 당신 모습이 떠올랐다. 놀란 눈으로 하나의 삶이 다른 삶을 바라보는 얼굴이 그려졌다. 그 순간 남편이 무얼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선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게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 당신을 보낸 뒤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어딘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혼자 남은 그 아이야말로 밥은 먹었을까? 얼마나 안 먹었으면 동생이 꿈에까지 나타나 부탁했을까? 참으려고 했는데 굵은 눈물방울이 편지지 위로 투두둑 떨어졌다. 허물이 덮였다 벗어졌다 다시 돋은 내 반점 위로 도무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얼룩 위로 투두둑 퍼져나갔다. 당신이 보고 싶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바깥은 여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입니다. 삶이 삶에게로 뛰어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름만큼 생명력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먹먹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로 채워진 두 책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묵직해지고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사유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이소소의 오밀조밀 세 번째 시간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와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